5월 7일 똑딱이 주식의 시황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한국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타난 날이죠. 다만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오른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딱이 방송이 좀 어설퍼 보일지 몰라도 결정적인 위기일 때 예상해드린 부분은 거의 다 적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해서 오를 때 지난 2022년에 환율 1440원 이 영역과 비교해 드리면서 저 당시는 코로나 전국의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치솟았던 그런 시기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전국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3% 선인데 2022년에 이와 같은 1440원 쪽까지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440원에 접근하거나 1440원 위로는 저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후 1400원을 찍으면서 저항이 되었고 결국 오늘 1360.1원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위기 때도 그림자 전쟁을 벗어난 본토 공격을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을 언급드렸고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의 경우 매도 누적이 5만 계약에 접근하거나 5만 계약을 넘어가면 청산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6월물 선물의 경우 5만 계약에 접근한 이후에 매도 청산이 조금씩 시도가 되다가 오늘 드디어 25,222계약 대량 순매수로 기존 매도 누적이 대량 청산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선물 순매수 25,000계약 이상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만큼 오늘 대규모로 선물 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대량 선물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6월물 외국인 매도 누적은요 18,000계약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만큼 외국인도 장이 일단 위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기준선 위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하게 되겠죠. 4월 17일 그리고 4월 19일 자, 요런 조정 위기 위치에서 제가 이제 관악폭 영역에 들어왔다. 관악폭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격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가 유리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그 당시의 자리가 저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오늘까지 상승 반전이 나타난 흐름이죠.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자, 여기에서 저항이 되는가 아니면 돌파되는가가 단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반전의 패턴으로 가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가면서 추가 상승으로 앞선 조정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번 반등은 호재보다는 기존 악재의 소멸 내지 진정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고점에 접근되면 또는 정고점 위에서는 저항 공방이 나타나거나 되눌림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 전고점에 이제 올라와서 여기에서 저항 공방이 나타날 경우에는 예상대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또 뭘 봐야 돼요? 이 저항이 적극적 저항이냐 소극적 저항이냐 이제 이거를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후속 흐름을 살펴나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똑딱이 방송은 꾸준히 들으셔야 이상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 선물 환매수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와 같은 대형주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오늘 양봉으로 2%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비해서는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오늘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코스피와 다르게 음봉으로 탄력이 이렇게 둔화가 되면서 오늘 0.66%의 상승률에 그쳤다는 거죠. 자, 연휴 기간 미국 증시 상승률이나 오늘 코스피의 어떤 상승률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턱없이 작은 그러한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내일부터는 코스닥 지수의 20일 이동평균선도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도는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에 도달 시 예상대로 저항 공방이 있다면 적극적 저항이 될지 소극적 저항이 될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소극적 저항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에 접근 후에 소극적 저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쉬어갈 때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가 직전고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가 쉴 때 코스피의 중소형주가 탄력을 찾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러한 그 한국 증시에서의 제한적인 수급에서는 양시장을 모두 강하게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땡기고 코스피부터 먼저 땡기고 그쪽이 쉴 때 나머지 한쪽 코스닥을 땡기는 그러한 형식인 것이죠. 저는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약했던 이유가 2차 전지의 눌림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와 같은 어떤 이유 때문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상승 탄력이 작았다고 해서 또 코스닥 종목 들고 있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코스피가 이제 직전 고점에 가서 이제 소극적 저항만 만들어 준다면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서 후속 흐름을 살펴나가 보도록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서 데드크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 이제 다시 골든크로스로 전환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는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나 나스닥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전반적으로 움직여주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미국 증시도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그죠? 과연 그러한 흐름까지 만들어 가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우리가 흐름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적산병이 나왔죠. 이제 3일 연속 오르면서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결국 60일 이동평균선에 접근해서 우상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엔비디아 주가의 경우는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후속 흐름에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앞선 방송에서 이 기준선에 대해서 첫 번째 올라서는 양봉이 나왔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올라서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자, 그게 나올 때 그 자리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음봉에 대해서도 어제 방송에서 이 음봉은 아직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도전에 대한 패턴이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결국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강하게 올라서는 그러한 시도가 오늘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정석대로 지금 주가 흐름이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야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약간 매물 공방이 있긴 했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또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유지하는지 살펴보시고요. 지지에 성공할 경우에는 정고점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도전이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 이격 구간의 매물 소화로 기존의 어떤 그 주도 시세, 어떤 그러한 위상을 아직 되찾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흐름 패턴을 놓고 볼 때, 한미반도체 주가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한미반도체는 이 종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마인드에서 계속 추적을 해볼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조선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결국 기준선에서 일단 위쪽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HD 한국조선해양은 5일 이평선 하향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5일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오늘 반등을 했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현재 12만 9천 원 선의 이 기준선이 있죠. 이 기준선 위에서 움직인다면은 주가가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에서는 ST팜이 예상대로 직전 고점을 오늘 넘어가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죠. 다만 음선으로 오늘 전고점 돌파 후에 매물 공방도 존재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요 5일 이동평균선이 있죠. 여기를 지지축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만 살아있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아직 끝난 18만 5천 원 위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어제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반등으로 움직였죠. 역시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지지축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18만 5천 원이 이제 지지축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우상향 중인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축으로서 작용을 해줘야 돼요. 여기를 계속 지지로 유지해야 살아있는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쪽에서 삼성전기, HB테크놀리지, 필옵틱스, YC캠, 그리고 선익시스템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패턴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서도 이와 같은 삼성전기, HB테크놀리지, 필옵틱스, YC캠, 선익시스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여전히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5월장은요 4월장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나가고 있죠. 일단 5월장에 대한 기대는 계속 유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